한부모 가정이요? 여기는 교육 열심히 하는 집들만 사는데. 입주민 대표 최순자의 말에 제 손이 멈췄습니다. 2024년 3월 15일 서울 강동구 신축 아파트 101동 1502호. 이사 트럭이 막 도착했고 짐을 내리기 시작한 참이었어요. 봄 햇살이 따뜻했지만 그 말 한마디가 공기를 얼려버렸죠. 저는 서지혜, 35세, 8살 딸 서윤이를 키우는 한부모였습니다. 3년 전 이혼 후 열심히 일하며 모은 돈으로 드디어 내 집을 마련했어요. 3억 5천만 원짜리 30평 아파트였죠. 대출이 2억이었지만 제 명의의 집이 생겼다는 게 자랑스러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이사 오는 서지혜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저는 허리를 굽혀 인사했어요. 엘리베이터 앞에서 마주친 최순자는 60대 초반으로 보였죠. 파마 머리에 고급 운동복을 입고 있었고 손에는 명품 가방을 들고 있었어요. 그녀의 눈이 저를 위아래로 훑었습니다. 혼자 사세요? 네, 딸과 둘이 살아요. 남편은요? 조금 불편한 질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웃과 좋은 관계를 맺고 싶었어요. 이혼했습니다. 순간 최순자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눈썹이 올라갔고 입꼬리가 내려갔죠. 그녀는 팔짱을 끼며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아, 그러세요. 따님이 몇 살이에요? 8살이에요. 초등학교 2학년이고요. 초등학교 2학년. 우리 아파트 애들이랑 같은 나이네요. 최순자의 목소리가 묘하게 식었습니다. 그녀는 휴대폰을 꺼내보더니 저를 쳐다보았어요. 근데 직업이 뭐예요? 맞벌이도 아닌데 어떻게 여기를? 회사 다녀요. 법률 쪽 일이고요. 법률 쪽이면 변호사세요? 비슷한 일해요. 거짓말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실제로 변호사였어요. 정확히는 대형 로펌에서 10년 일하다가 3년 전 독립해서 인권 전문 변호사 사무실을 차렸죠. 주로 차별, 괴롭힘, 인권 침해 사건을 다뤘습니다. 하지만 첫날부터 저 유명한 인권 변호사예요라고 말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냥 평범한 이웃으로 살고 싶었죠. 법률 쪽이면 괜찮네요. 그래도 최순자가 말을 흐렸습니다. 그리고는 뒤돌아서며 중얼거렸어요. 작게 말했지만 들렸죠. 한부모 가정이 들어오면 아파트 분위기가 안 좋아지는데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첫날부터 갈등을 만들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이삿짐을 다 드리는데 4시간이 걸렸습니다. 윤희는 신이 나서 방을 이리저리 뛰어다녔어요. 엄마, 이 방 내 방이야? 진짜 커? 그래, 윤희 방이야. 마음껏 꾸며. 와, 엄마 최고. 윤희가 제 허리를 안았습니다. 작고 따뜻한 품이었어요. 이 아이를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었죠. 저녁 7시 짐 정리를 어느 정도 마쳤습니다. 배가 고팠어요. 냉장고는 아직 비어 있었고요. 윤아, 치킨 시켜 먹을까? 좋아. 치킨을 주문하고 거실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아파트 단지가 보였어요. 놀이터에서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죠. 엄마들이 벤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윤희도 저기서 친구들이랑 놀 수 있겠지. 하지만 그 생각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윤희를 학교에 보내고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5층에서 문이 열렸고 3명의 여자가 탔습니다. 30대 중후반으로 보이는 아줌마들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제가 인사했습니다. 그들은 고개만 까닥했어요. 그리고는 서로 눈빛을 교환하더니 속삭이기 시작했죠. 어제 15층에 이사 온 사람 봤어? 응, 봤어. 혼자 온 것 같던데? 한부모래. 순자 언니가 그러던데. 진짜? 헐.
여기 한부모 가정 처음이다. 애는 이때 초등학교 2학년. 우리 애들이랑 같은 학년이네. 에휴. 그들은 제가 바로 옆에 있다는 걸 알면서도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아니, 알기에 더 크게 말한 거였어요. 일부러 들으라고요. 한부모 가정 애들이 문제 많잖아. 교육도 제대로 안 시키고. 맞아. 우리 아파트는 교육열 높기로 유명한데 분위기 깨지겠네. 제 손이 가방 끈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어요. 숨을 참았죠. 1층까지 30초 참을 수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저는 먼저 내렸어요. 뒤에서 그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죠. 차에 타고 시동을 걸었습니다. 핸들을 잡은 손이 떨렸어요. 분노였을까요? 수치심이었을까요? 아마 둘 다였을 겁니다. 참자. 윤희를 위해서.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차를 출발시켰습니다. 윤희 엄마는 오지 마세요. 우리끼리만 할 거예요. 단체 카톡방에서 저를 제외시킨 건 이사 온 지 일주일 후였습니다. 저녁 6시 퇴근 후 윤희를 데리러 학교에 갔어요. 아이들이 우르르 나오고 있었죠. 윤희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나 친구 사귀었어. 같은 아파트 사는 지우야. 그래, 잘 됐다. 지우 엄마도 여기 계셔. 인사해야지. 윤희가 한 여자를 가리켰습니다.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자였어요. 깔끔한 옷차림에 명품 가방을 들고 있었죠. 안녕하세요. 윤희 엄마예요. 제가 다가가 인사했습니다. 지우 엄마는 어색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 네. 15층 이사 오신 분이시죠? 네, 맞아요. 애들이 친구 됐다니 반갑네요. 그러게요. 지우 엄마의 목소리가 미묘했습니다. 뭔가 말하고 싶은데 참는 것 같았어요. 그녀는 시계를 보더니 말했죠. 저희 학원 가봐야 해서요. 그럼 먼저 갈게요. 아, 네. 조심히 가세요. 그들이 가고 윤희와 집으로 향했습니다. 아파트 단지 놀이터를 지나가는데 아이들이 많이 놀고 있었어요. 엄마들도 벤치에 모여 있었죠. 엄마, 나도 놀이터에서 놀고 싶어. 그래, 놀다 와. 윤희가 놀이터로 뛰어갔습니다. 저도 벤치 쪽으로 걸어갔어요. 5명의 엄마들이 앉아서 수다를 떨고 있었죠. 안녕하세요. 제가 인사했습니다. 그들은 일제히 저를 쳐다보았어요. 짧은 침묵이 흘렀죠. 아, 네. 한 명이 대답했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서로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저를 완전히 무시하고요. 저는 벤치 끝에 앉았습니다. 그들과 약간 떨어진 자리였어요. 핸드폰을 꺼내보는 척 했죠. 야, 다음 주 토요일에 우리 집에서 모임할까? 좋지. 애들도 데리고 와. 피자 시켜 먹고 와인도 한잔하고. 완전 좋아. 남편들은 골프 가는 날이잖아. 그럼 토요일 오후 2시에 우리 집으로 와. 그들은 모임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게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마치 투명인간 취급이었죠. 엄마들. 한 아이가 뛰어왔습니다. 윤이었어요. 지우랑 놀고 싶은데 지우가 엄마 허락 받으래. 저는 지우 엄마를 봤습니다. 그녀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지우야, 오늘은 학원 가야 해서 안 돼. 에이, 조금만. 안 돼. 가자. 지우 엄마가 딸의 손을 잡고 일어났습니다. 다른 엄마들도 하나둘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우리도 갈까? 그래, 슬슬 저녁 준비해야지. 순식간에 벤치가 비었습니다. 저와 윤희만 남았어요. 엄마, 다들 왜 가? 바쁜가 봐. 우리도 들어가자. 집으로 돌아가는 길, 윤희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지우가 나한테 물어봤어. 아빠는 어디 있냐고. 그래서 뭐라고 했어?
아빠랑 안 산다고 했어. 그랬더니 지우가 이상하대. 이상한 거 아니야. 그냥 우리는 엄마랑 사는 거야. 응, 알아. 근데 지우가 자기 엄마한테 가서 말했어. 윤희는 아빠 없대. 제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윤희는 아무렇지 않게 말했지만 제 가슴은 아팠어요. 윤아, 아빠 없어도 괜찮아. 엄마가 2배로 사랑해줄게. 응, 나도 엄마 사랑해. 윤희가 활짝 웃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웃을 수 없었어요. 그날 밤 핸드폰에 알림이 떴습니다. 카카오톡이었어요. 백일동 맘카페라는 단체방에 초대되었다는 메시지였죠. 방에 들어가 봤습니다. 41명이 있었어요. 아파트 같은 동에 사는 엄마들인 것 같았죠. 채팅이 활발하게 오가고 있었습니다. 애들 학원 어디 보내세요? 영어는 강남까지 데려가요. 수학은 대치동 학원. 와, 대단하시다. 우리 애는 아직 영어만. 요즘 초등 2학년도 수학 선행 많이 해요. 빨리 시작하셔야 해요. 저는 스크롤을 내리며 읽었습니다. 모두 교육 이야기였어요. 학원, 과외, 선행학습. 제가 채팅을 입력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1502호로 이사 온 서지혜입니다. 잘 부탁드려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읽음 표시가 하나씩 늘어났어요. 5명, 10명, 20명. 하지만 답장은 없었습니다. 5분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아무 반응이 없었어요. 채팅방은 갑자기 조용해졌죠. 10분 후 드디어 메시지가 왔습니다. 최순자였어요. 네, 반갑습니다. 혹시 저희 학부모 모임에 관심 있으세요? 네, 있습니다. 그럼 이번 주 토요일 모임에 오시겠어요? 장소는 804호 박미라 님 댁이에요. 네,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조금 안도했습니다. 역시 오해였나 봐. 사람들이 처음이라 조심스러웠던 거겠지. 하지만 그 생각은 다음날 산산조각 났습니다. 새벽에 핸드폰 알림이 울렸어요. 카톡 메시지였죠. 서지혜 님이 백일동 맘카페에서 퇴장되었습니다. 뭔가 잘못 본 줄 알았습니다. 채팅방을 확인했어요. 정말로 방에서 나가져 있었죠. 그리고 문자가 하나 왔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죄송해요. 저희 모임은 정회원만 참석 가능해요. 정회원이 되려면 기존 회원 3명 이상의 추천이 필요하고요. 아직 추천인이 없으셔서 나중에 다시 초대해 드릴게요. 최순자였습니다. 추천인 3명? 이제 막 이사 온 제가 어떻게 추천인을 구합니까?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화면이 꺼지면서 방이 어두워졌어요. 이게 시작인가? 그날부터 본격적인 따돌림이 시작되었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치면 인사를 해도 못 들은 척했어요. 놀이터에서는 제가 가면 슬그머니 자리를 옮겼죠. 윤희에게는 직접적으로 뭐라고 하지 않았지만 아이들이 함께 놀지 않으려 했습니다. 윤아, 우리 엄마가 너랑 놀지 말래. 한 아이가 윤희에게 그렇게 말했다고 해요. 윤희는 울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저녁 밥을 먹다가 갑자기 눈물을 흘렸어요. 엄마, 나 친구 없어. 그 말에 제 심장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윤아, 괜찮아. 곧 친구 생길 거야. 아니야. 다들 나랑 안 놀아줘. 아빠 없다고. 윤아. 저는 윤희를 안았습니다. 작은 몸이 떨리고 있었어요. 엄마가 미안해. 엄마 때문에. 아니야. 엄마 잘못 아니야. 윤희가 제 품에서 울었습니다. 저도 함께 울었어요. 참았던 눈물이 쏟아졌죠.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참지 않겠어. 여기 계신 분들 전원 지금 법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이사 온 지 한 달째 저는 첫 경고를 날렸습니다.
토요일 오후 아파트 관리사무소 게시판에 공지가 붙었어요. 입주민 친목 모임 안내라는 제목이었죠. 참석자 명단이 적혀 있었는데 저희 동 엄마들이 거의 다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이름은 없었어요. 윤희와 함께 우편함을 확인하러 갔다가 그 공지를 봤습니다. 윤희가 물었어요. 엄마, 이게 뭐야? 아파트 사람들 모임이래. 우리는 안 가? 우리는 초대받지 못했어. 왜? 순수한 질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대답하기 어려웠어요. 나중에 갈 수 있을 거야. 그날 저녁 저는 노트북을 켰습니다. 법률 문서 작성 프로그램을 실행했어요. 그리고 타이핑을 시작했죠. 내용 증명 마이너스 차별 행위 경고 및 시정 요구. 3시간 동안 문서를 작성했습니다. 지난 한 달간의 일들을 하나하나 기록했어요. 3월 16일 엘리베이터에서 고의적 무시 및 비하 발언. 3월 20일 단체 채팅방에서 부당한 퇴출. 3월 25일 놀이터에서 집단적 따돌림. 4월 3일 자녀에 대한 2차 피해 친구 만들기 방해. 4월 10일 공개적 모임에서 의도적 배제. 각 사건마다 날짜, 시간, 장소, 증인, 구체적 내용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관련 법률 조항을 명시했어요. 헌법 제11조 평등권,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차별 금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 문서 마지막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위 행위들은 명백한 차별이며 인권 침해입니다. 7일 이내 서면 사과 및 재발 방지 약속이 없을 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월요일 아침 저는 법무법인을 통해 내용 증명을 발송했습니다. 수신인은 5명이었어요. 최순자, 박미라, 김지은, 이영희, 장수진. 가장 노골적으로 저를 차별했던 사람들이었죠. 그들은 수요일까지 내용 증명을 받았을 겁니다. 목요일 저녁 핸드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죠. 여보세요? 서지혜 씨죠? 저 최순자예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당황한 게 느껴졌어요. 네, 안녕하세요. 내용 증명 받았는데요. 이게 무슨, 읽어보셨으면 아실 거예요. 지난 한 달간 제가 겪은 차별 행위들을 정리했습니다. 차별이라니요. 우리가 언제, 엘리베이터에서 한부모 가정 애들이 문제 많다고 하신 거 기억하세요? 3월 16일 오전 8시 20분이었죠. 증인도 있어요. 같이 탄 경비 아저씨가요. 그건 그냥 한 말이고, 그냥 한 말이 차별입니다. 그리고 카톡방에서 저를 퇴출시킨 것, 모임에서 의도적으로 배제한 것, 모두 증거가 있어요. 전화 너머로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서 씨, 우리가 잘못했어요. 미안해요. 그러니까 이거 취하해 주세요. 사과는 서면으로 해주세요. 내용 증명에 적힌 대로 7일 이내요. 서면으로요? 꼭 그래야 해요? 네. 그리고 재발 방지 약속도 함께요. 알았어요. 그렇게 할게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다음 날 또 다른 전화가 왔어요. 박미라였죠. 서 씨, 저예요. 박미라, 우리 좀 만나서 이야기할 수 없을까요? 무슨 이야기요? 내용 증명건이요.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심한 건 저한테 하신 행동들이죠. 우리는 그냥 조심스러웠던 거예요. 한부모 가정이 처음이라서. 조심스러운 거랑 차별하는 건 달라요. 차별은 아니었어요. 박미라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럼 뭐예요? 제가 한부모라는 이유만으로 모임에서 빼고 채팅방에서 쫓아내고 제 딸이 친구를 못 사귀게 만든 게 차별이 아니에요? 그건 박미라 씨, 저는 변호사예요.
15년간 차별 사건만 다뤄왔어요. 이게 차별인지 아닌지 제가 제일 잘 알아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변호사세요? 네. 인권 전문 변호사요. 놀라우시죠? 한부모 가정 엄마가 변호사일 거라고는 생각 못 하셨죠? 저는 몰랐어요. 알았으면 다르게 대하셨을까요? 대답이 없었습니다. 박미라 씨, 제가 변호사든 아니든 상관없어요. 한부모든 아니든 상관없고요. 모든 사람은 동등하게 대우받아야 해요. 그게 법이고 인권이에요. 죄송해요. 사과는 서면으로 해주세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주말 동안 5명 모두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어떤 이는 화가 나서, 어떤 이는 울먹이며, 어떤 이는 협박하듯 전화했죠. 변호사면 뭐 어때요? 우리도 변호사 쓸 거예요. 이렇게까지 해야 해요? 같은 아파트 사는데. 아이들 생각제 시도 층계속은 안 하세요? 이러면 윤희만 더 왕따 당해요. 마지막 말을 한 사람은 김지은이었습니다. 그 말에 제 손이 떨렸어요. 그게 협박인가요? 협박이 아니라 사실이죠. 엄마가 이러면 애들도 힘들어져요. 김지은 씨, 방금 하신 말씀 녹음됐어요. 2차 가해이자 협박이에요. 내용 증명에 추가하겠습니다. 뭐라고요? 7일 안에 서면 사과 안 하시면 고소합니다. 명예훼손, 차별행위, 그리고 협박까지요.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하지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등기우편 5통이 도착했습니다. 모두 사과문이었어요. 하지만 진심이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형식적이고 변명 가득한 내용이었죠. 오해가 있었던 점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의도하지 않았으나 기분 상하셨다면 사과드립니다. 저는 5통의 편지를 모두 스캔했습니다. 그리고 답장을 보냈어요. 사과 접수했으나 불충분합니다. 구체적인 사과 및 재발 방지 대책 재제출 요망. 미이행 시 법적 조치 진행. 주민들 간 분쟁이 심각합니다. 조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아파트 관리소장이 양측을 불러 모았습니다. 내용 증명을 보낸 지 2주가 지났어요. 상황은 더 악화됐죠. 이제 아파트 전체가 저를 수군거렸습니다. 15층에 사는 여자, 변호사래. 한부모인데 변호사? 이혼 전문인가 봐. 내용 증명 보냈대. 5명한테. 무섭네. 조심해야겠다. 복도를 지나갈 때마다 사람들이 피했어요. 엘리베이터에서는 아예 타지 않으려 했죠. 마치 전염병 환자 취급이었습니다. 하지만 윤희에게는 변화가 있었어요. 아이들이 조금씩 말을 걸기 시작했거든요. 윤아, 같이 놀자. 윤아, 이거 나눠 먹자. 엄마들이 무서워서였을까요? 아니면 양심이 생긴 걸까요? 이유는 몰라도 윤희가 웃는 얼굴이 늘어났습니다. 엄마, 오늘 지우랑 놀았어. 그래, 재밌었어? 응, 지우가 미안하대. 그동안 같이 못 놀아줘서. 착한 친구네. 지우 엄마도 미안하대. 엄마한테 인사하래. 다음 날 학교 앞에서 지우 엄마를 만났습니다. 그녀는 어색하게 다가왔어요. 서지혜 씨? 네. 죄송해요. 정말로요. 제가 생각이 짧았어요. 그녀의 눈에 진심이 보였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달랐어요. 왜 사과하세요? 윤희가 정말 좋은 아이더라고요. 지우랑 놀면서 봤는데 착하고 똑똑하고 제가 편견을 가졌던 거예요. 편견이요? 한부모 가정 아이들이 문제가 많을 거라는 근거 없는 생각이었어요. 미안해요. 저는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진심으로 반성하는 게 느껴졌어요. 사과 받아들일게요.
앞으로는 윤이랑 지우가 자주 놀았으면 좋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우 엄마가 주변을 둘러보더니 작게 말했습니다. 다른 엄마들도 사실 후회하고 있어요. 근데 자존심 때문에 사과 못하는 거예요. 그래요? 네. 특히 순자 언니가 체면 때문에 버티는 거죠. 근데 사실 제일 무서워하고 있어요. 무서워요? 변호사라는 거 알고 나서요. 내용 증명도 받았고, 진짜 고소당할까봐 밤에 잠도 못 잔대요. 저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고소는 최후의 수단이에요. 진심으로 사과하고 바뀌면 되는 건데, 제가 말해볼게요. 제대로 사과하라고. 하지만 최순자는 끝까지 버텼습니다. 오히려 관리사무소에 민원을 넣었어요. 주민 간 위화감 조성, 법적 협박, 공동체 분열. 온갖 명목으로 저를 문제 주민으로 만들려 했죠. 그래서 관리소장이 양측을 불러 조정회의를 연 겁니다. 4월 25일 오후 2시 관리사무소 회의실. 한쪽에는 저, 다른 쪽에는 최순자, 박미라, 김지은, 이영희, 장수진 5명이 앉았어요. 가운데는 관리소장과 입주자 대표회의 위원장이 앉았죠. 자, 양측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서지혜 씨. 관리소장이 저를 보았습니다. 저는 준비해온 파일을 펼쳤어요. 지난 한 달 반 동안 제가 겪은 차별 행위를 정리했습니다. A4 용지 10장을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날짜별로 정리된 일지였어요. 3월 15일부터 4월 20일까지 총 23건의 차별 및 괴롭힘이 있었습니다. 증거 자료도 있어요. 녹음 파일, 문자 메시지, 증인 진술서. 관리소장이 서류를 훑어보았습니다. 표정이 굳어졌어요. 이게 다 사실입니까? 네. 확인 가능합니다. 최순자 씨,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최순자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과장된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까지 하지 않았어요. 그럼 이 녹음 파일은 뭡니까? 제가 휴대폰을 꺼내 재생했습니다. 한부모 가정이 들어오면 아파트 분위기가 안 좋아지는데 최순자의 목소리였어요. 3월 15일 엘리베이터 앞에서 중얼거렸던 말이었죠. 이건 제가 한 말이 맞지만 한부모 가정 애들이 문제 많잖아. 교육도 제대로 안 시키고. 이번엔 박미라의 목소리였습니다. 이것도 엘리베이터 안에서 한 말이에요. 3월 16일 오전 8시 23분.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더 들려드릴까요? 총 7개 파일이 있어요. 아니, 됐습니다. 관리소장이 손을 저었습니다. 그는 5명을 바라보았어요. 이건 명백한 차별 행위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43조 입주자는 공동체 생활에서 다른 입주자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해선 안 됩니다. 소장님, 최순자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피해를 준 게 아니라 피해를 받은 거예요. 저 사람이 내용 증명을 보내서 우리가 얼마나 스트레스 받았는데요. 내용 증명은 합법적인 권리 행사입니다. 제가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최순자 씨, 왜 내용 증명을 받게 됐는지 생각해 보셨어요? 차별하지 않았으면 받을 일도 없었죠. 차별이 아니라고요. 그럼 뭔가요? 제가 한부모라는 이유만으로 다르게 대우한 게 차별이 아니면 뭡니까? 우리는 우리 아이들을 보호하려고 했던 거예요. 저희 윤희로부터요? 8살 아이가 뭘 어쨌다는 거죠? 최순자가 말문이 막혔습니다. 윤희가 무슨 잘못을 했나요? 한부모 가정에서 태어난 게 잘못인가요? 아빠가 없는 게 죄인가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윤희는 매일 밤 울었어요. 친구가 없다고, 아이들이 자기랑 놀아주지 않는다고. 8살 아이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 그런 고통을 받아야 했나요?
회의실이 숙연해졌습니다. 몇몇은 고개를 숙였어요. 저는 한부모입니다. 3년 전 남편의 외도로 이혼했어요. 제 잘못이 아니에요. 하지만 제가 모든 책임을 지고 윤희를 키우고 있어요. 15년간 일해서 모은 돈으로 이 집을 샀어요. 대출 2억을 갚으려고 매일 밤늦게까지 일해요. 윤희에게 더 나은 환경을 주고 싶어서요. 그게 뭐가 문제예요? 제가 뭘 잘못했나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입주자 대표 위원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서지혜 씨 말씀이 맞습니다. 이건 명백한 차별이에요. 우리 아파트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선 안 됩니다. 위원장님, 최순자가 항의했지만 위원장은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최순자 씨,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 진심으로 사과하십시오. 그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세요. 하지만, 아니면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징계 절차를 밟겠습니다. 공동체 규약 위반으로요. 5명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박미라가 먼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다음 김지은, 이영희, 장수진이 따라했어요. 마지막으로 최순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면으로 해주세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무엇이 잘못됐는지,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적어서요. 네. 회의가 끝나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창밖으로 아파트 단지가 보였어요. 놀이터에서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죠. 윤희도 저기 있었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웃으며 놀고 있었어요. 이제 조금 나아지겠지. 하지만 제 생각은 틀렸습니다. 진짜 전쟁은 이제부터였으니까요. 15층 변호사 엄마, 진짜 정체가 뭔지 아세요? 누군가 익명 커뮤니티에 글을 올렸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퇴근길에 휴대폰을 확인했어요. 카톡 알림이 수십 개 와 있었죠. 언니, 이거 봤어? 지혜야, 온라인 커뮤니티 확인해봐. 언니 관련 글이 올라왔어. 무슨 일인가 싶어 네이버에 강동구 아파트를 검색했습니다. 최근 게시물의 제목 하나가 눈에 띄었어요. 한부모 차별했다가 변호사한테 당한 아파트 엄마들. 텍스트 클릭했습니다. 조회수가 12만이었어요. 강동구 모 아파트에서 실화임. 한부모 가정 엄마가 이사 왔는데 기존 엄마들이 엄청 괴롭혔대요. 단톡방에서 퇴출시키고 모임도 안 불러주고 아이들까지 따돌리게 했대요. 근데 알고 보니 그 엄마가 유명한 인권 변호사였대요. 내용 증명 날렸고 지금 아파트 난리 났대요. 가해자들 벌벌 떨고 있다던데 댓글이 3,000개 넘게 달려 있었습니다. 와, 속 시원하다. 한부모 차별하는 거 진짜 최악인데 잘했네요. 그 변호사분 누구예요? 응원합니다. 아파트 이름 알려주세요. 저도 거기 이사 가고 싶어요. 하지만 악플도 있었습니다. 같은 아파트 사는데 고소까지 해요? 좀 오버 아닌가? 애들 생각은 안 하나? 엄마가 이러면 애만 더 힘든데. 변호사면 다 해요? 너무 권력 남용하는 거 아님?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누가 올린 거지? 집에 도착했습니다. 윤희가 달려와 안겼어요. 엄마, 우리 윤희 오늘 어땠어? 좋았어. 지우랑 수아랑 같이 놀았어. 그래, 다행이다. 저녁을 먹이고 윤희를 재운 후 다시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그 글이 여러 커뮤니티에 퍼져 있었어요. 일베, DC, 뽐뿌, 82쿠. 조회수는 50만을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기자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서지혜 변호사님이시죠? 저일보 사회부 기자입니다. 인터뷰 가능하실까요? 무슨 인터뷰요? 아파트 한부모 차별 사건이요.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어서요. 아,
그건 변호사님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한부모 가정에 대한 사회적 편견, 그리고 이번 사건이 주는 메시지 같은 것들요. 저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언론에 나가면 제 얼굴이 공개될 거예요. 윤희도 주목받을 테고요. 하지만 이 기회에 제대로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좋습니다. 인터뷰하겠습니다. 이틀 후 기사가 났습니다. 한부모라는 이유만으로 아파트 차별에 맞선 변호사 엄마. 서지혜 35 변호사는 8살 딸과 함께 서울 강동구의 한 아파트에 이사했다. 하지만 그녀를 기다린 건 환영이 아니라 차별이었다. 한부모 가정은 애들 교육에 안 좋다. 아파트 분위기를 해친다는 말을 들어야 했다. 단체 채팅방에서 쫓겨났고 주민 모임에서 배제됐다. 하지만 서 변호사는 굴하지 않았다. 15년간 인권 사건을 다뤄온 그녀는 법적 대응에 나섰다. 기사엔 제 사진도 실렸습니다. 윤희와 함께 찍은 사진이었어요. 얼굴은 모자이크 처리됐지만요.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서지혜 변호사가 올랐어요. SNS에서는 한부모 차별 금지 해시태그가 트렌드에 올랐죠. 서지혜 변호사 응원합니다. 한부모 차별 너무 심각해요. 이번 기회에 근절됐으면 우리 사회가 얼마나 후진적인지 보여주는 사례. 하지만 역풍도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아파트 앞에 기자들이 몰려왔어요. 카메라를 들고 저를 기다리고 있었죠. 서지혜 변호사님, 한 말씀 해주세요. 이번 사건이 다른 한부모 가정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나요? 저는 카메라를 피해 빠르게 걸었습니다. 윤희의 손을 꽉 잡고요. 엘리베이터에 타자 한 주민이 함께 탔습니다. 40대 남자였어요. 그는 저를 노려보며 말했죠. 덕분에 우리 아파트 완전 유명해졌네요. 나쁜 쪽으로. 죄송합니다. 죄송하긴요. 집감 떨어지면 책임지실 거예요? 문이 열렸습니다. 남자가 먼저 내렸어요. 뒤돌아보며 한마디 더 했죠. 변호사면 다해요? 이기적인 거 아니에요? 문이 닫혔습니다. 윤희가 제 옷을 잡아당겼어요. 엄마 무서워. 괜찮아. 엄마가 있잖아. 하지만 제 손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어떤 사과와 보상을 할 의사가 있습니까? 판사의 질문에 최순자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6개월이 흘렀습니다. 내용 증명을 보낸 후에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어요. 아니, 더 악화됐죠. 일부 주민들은 제게 적대적이 됐습니다. 아파트를 망쳤다. 집값을 떨어뜨렸다며 비난했어요. 관리사무소 게시판에 익명의 대자보가 붙었습니다. 15층 거주자의 과도한 법적 대응이 아파트 공동체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퇴거를 요구합니다. 저는 더 이상 참지 않았습니다. 고소장을 제출했어요. 최순자, 박미라, 김지은, 이영희, 장수진 5명 전원을 명예훼손, 차별행위, 정신적 피해로 고소했죠. 그리고 6개월 후 드디어 재판이 열렸습니다. 2024년 10월 15일 서울 남부지방법원 3층 제5민사법정. 저는 검은색 정장을 입고 법정에 들어섰습니다. 원고석에 앉았어요. 맞은편 피고석에는 5명이 앉아 있었죠. 그들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화장으로 가렸지만 다크서클이 보였어요. 최순자는 손을 떨고 있었고 박미라는 손수건을 쥐고 있었죠.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판사가 들어왔습니다. 50대 여성 판사였어요. 착석하십시오. 사건 번호 2024가단 123,456 손해배상 청구 사건을 시작하겠습니다.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원고 측 입증 자료를 제출하십시오. 저는 준비한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총 150페이지였어요. 녹음 파일 7개, 문자 메시지 23건, 증인 진술서 5부, 의사소견서 2부. 피고인들의 차별 행위로 원고는 우울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원고의 딸 역시 아동심리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의사소견서를 제시했습니다. 제가 받은 우울증 진단서와 윤희의 심리상담 기록이었어요. 피고인들의 행위는 단순한 이웃 갈등이 아닙니다.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차별이었습니다. 타임라인을 보여줬습니다. 3월 15일부터 9월 30일까지 6개월간의 차별 행위가 날짜별로 정리되어 있었죠. 피고인들은 원고가 한부모라는 이유만으로 차별했습니다. 이는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를 명백히 위반한 행위입니다. 판사가 서류를 꼼꼼히 읽었습니다. 표정이 점점 굳어졌어요. 피고 측, 변론하십시오. 최순자의 변호사가 일어섰습니다. 40대 남자 변호사였어요. 재판장님, 피고인들은 차별 의도가 없었습니다. 단지 새로운 이웃에 대한 경계심이었을 뿐입니다. 경계심이요? 판사가 눈썹을 올렸습니다. 네. 한부모 가정이 처음이라 낯설었던 거죠. 그게 차별을 정당화합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 변호사가 말을 더듬었습니다. 피고인들은 이미 사과했습니다. 서면으로도 했고요. 형식적인 사과였습니다. 제가 끼어들었습니다. 오해가 있었다면 의도하지 않았으나 이런 식의 사과는 진정한 사과가 아닙니다. 판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원고의 지적이 맞습니다. 피고인들 직접 말씀해 보시겠습니까? 최순자가 일어섰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는 정말 몰랐습니다. 제가 그렇게 큰 잘못을 저지른 줄 몰랐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한부모 가정을 차별하면 안 되는 줄 진심으로 몰랐어요. 판사의 표정이 싸늘해졌습니다. 2024년에 차별이 잘못된 줄 몰랐다고요? 아니, 그게 아니라 최순자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저희도 힘들었어요. 내용 증명받고 고소당하고 언론에 나오고 6개월 동안 지옥 같았어요. 그건 자업자득입니다. 제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저와 제 딸도 6개월간 지옥이었어요. 아니, 더 길었죠. 차별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으니까요. 우리는 이미 사과했잖아요. 박미라가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습니다. 언제까지 제 시도 칭계 소굴을 괴롭힐 거예요? 진짜 용서할 생각 없으세요? 조용히 하십시오. 판사가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박미라가 다시 앉았어요. 피고인 박미라 씨, 원고가 요구한 건 진정한 사과입니다. 형식적인 사과가 아니라요. 진정한 사과가 뭔데요? 우리가 뭘 더 해야 하는데요? 박미라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재판장님,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허가합니다. 저는 피고인들을 돌아보았습니다. 5명의 눈이 저를 향했어요. 여러분이 뭘 해야 하는지 모르신다고요? 정말 모르세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여러분은 제게 이렇게 말했어요. 한부모 가정은 애들 교육에 안 좋다. 아파트 분위기를 해친다. 문제가 많다. 제 딸에게는 너랑 놀지 말래라고 했죠. 8살 아이에게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여러분은 저희를 사람 취급하지 않았어요. 한부모라는 이유만으로 열등한 존재로 봤죠. 그게 얼마나 아픈지 아세요? 매일 밤 딸이 우는 걸 보는 게 얼마나 괴로운지 아세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참으려 했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저는 15년간 변호사로 일했어요. 차별받는 사람들을 도왔죠. 하지만 제가 차별을 당할 줄은 몰랐어요. 그것도 같은 아파트에 사는 이웃들에게, 제 딸과 같은 나이 아이들을 키우는 엄마들에게.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방청석에서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여러분이 해야 할 건 형식적인 사과가 아니에요. 진심으로 반성하고 잘못을 인정하고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약속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저는 피고인들을 한 명씩 바라보았습니다. 저와 제 딸을 한 명의 인간으로 대우하는 거예요. 한부모라는 꼬리표 없이 그냥 이웃으로요. 최순자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깨가 떨렸어요. 울고 있었죠. 죄송합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잘못했어요. 박미라도 울기 시작했습니다. 김지은, 이영희, 장수진도 고개를 숙였어요. 서지혜 씨, 정말 미안해요. 진심으로요. 박미라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희가 정말 끔찍한 짓을 했어요.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판사가 잠시 침묵하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피고인들, 일어서십시오. 5명이 일어섰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이웃 분쟁이 아닙니다. 우리 사회의 만연한 차별과 편견을 보여주는 사례죠. 한부모 가정은 대한민국의 100만 가구가 넘습니다. 그들 모두가 여러분 같은 차별을 받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판사의 목소리가 무겁게 법정을 채웠습니다. 법은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 법을 어겼습니다. 망치를 들어 올렸습니다. 피고인 최순자, 박미라, 김지은, 이영희, 장수진. 각 1,000만 원씩 총 5천만 원을 원고에게 배상하라. 쾅! 망치가 내려쳤습니다. 그리고 각자 공개 사과문을 아파트 게시판과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재하라. 재판을 마치겠습니다. 판사가 일어났습니다. 모두가 따라 일어섰어요. 법정을 나서는 길 최순자가 저를 불렀습니다. 서지혜 씨, 저는 멈춰섰습니다. 돌아보지 않았어요. 정말 죄송해요. 진심이에요. 이제라도 용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최순자의 얼굴은 눈물범벅이었어요. 용서는 시간이 필요해요. 네, 알아요. 기다릴게요. 평생이 걸려도. 하지만 한 가지는 약속하세요. 뭐든지요. 다시는 누군가를 차별하지 마세요. 한부모든 다문화든 장애인이든 누구든요. 약속할게요. 꼭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법정을 나섰습니다. 서지혜 변호사의 용기가 사회를 바꾸고 있습니다. 재판 후 3주가 지났습니다. 뉴스에서 제 이야기가 다뤄졌어요. 메이저 방송사 3곳에서 특집 다큐를 제작했죠. 한부모 차별,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아파트 차별 사건이 남긴 것들. 서지혜 변호사가 던진 질문 마이너스 우리는 정말 평등한가?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저에게 연락이 왔어요. 서지혜 변호사님, 한부모 가정 차별 실태 조사에 자문을 해주실 수 있으십니까? 네, 기꺼이요. 여성가족부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한부모 가정 인권 보호 정책을 만들고 있습니다. 자문위원으로 참여해 주시겠습니까? 영광입니다. 더 놀라운 건 아파트의 변화였어요. 재판 다음 주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결의안이 통과됐습니다. 강동구 아파트 인권 헌장. 모든 입주민은 평등하게 대우받을 권리가 있다. 가족 형태, 성별, 나이, 장애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는다. 차별 행위 발견 시 입주자 대표회의에 신고할 수 있다. 차별 행위자는 징계위원회에 회부된다. 아파트 입구에 큰 현수막이 걸렸습니다. 우리 아파트는 차별 없는 공동체를 만들어갑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서서히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면 사람들이 먼저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지혜 씨. 안녕하세요. 윤희는 잘 지내죠? 네, 감사합니다. 놀이터에서도 변화가 있었어요. 엄마들이 저를 피하지 않았죠. 지혜 씨, 여기 앉으세요. 커피 한 잔 하실래요? 윤희 정말 착하더라고요. 우리 애가 윤희 좋아해요. 어느 토요일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지우 엄마가 서 있었어요. 손에 선물 상자를 들고 있었죠. 지혜 씨, 이거 뭐예요? 사과의 표시예요. 늦었지만 받아주세요. 상자를 열었습니다. 윤희가 좋아하는 레고 세트였어요. 감사합니다. 윤희가 좋아할 것 같아요. 그리고 내일 우리 집에서 엄마들 모임하는데 오실 수 있으세요? 제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네, 가겠습니다. 다음 날 지훈의 집에 갔습니다. 거실에 7명의 엄마들이 모여 있었어요. 모두 저를 환하게 맞아줬죠. 지혜 씨, 어서 와요. 여기 앉으세요. 와인 드실래요? 아니면 주스? 자연스러웠습니다. 더 이상 어색하지 않았어요. 지혜 씨, 궁금한 게 있는데요. 한 엄마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뭔가요? 변호사 일이 힘들지 않으세요? 윤희도 키우면서 힘들죠. 근데 보람 있어요. 존경해요. 저는 애 키우느라 커리어 포기했는데 포기한 게 아니에요. 육아도 엄청난 일이죠.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자연스럽게 편하게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윤희가 말했습니다. 엄마, 나 오늘 엄청 재밌었어. 그래. 뭐가 재밌었는데? 지우랑 수아랑 민지랑 다 같이 놀았어. 나 이제 친구 많아. 윤희의 환한 웃음에 눈물이 났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우리 윤희 정말 잘 됐다. 엄마 고마워. 나 지켜줘서. 엄마가 해야 할 일이었어. 그날 밤 이메일이 하나 왔습니다. 발신자는 전국 한부모 가족연합회였어요. 서지혜 변호사님께 변호사님의 용기 있는 행동이 많은 한부모 가정에게 희망이 되었습니다. 저희 연합회에서 한부모 인권 지킴이 상을 드리고자 합니다. 시상식은 다음 달 15일입니다.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메일을 읽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내가 한 일이 이렇게 큰 의미가 있었구나. 엄마, 나 커서 엄마처럼 변호사 될 거야. 윤희의 말에 저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아파트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제 차별 없는 아파트로 유명해졌죠. 입주민 인권 교육이 정기적으로 열렸습니다. 저도 강사로 참여했어요. 오늘은 일상 속 차별 인식하기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회의실에 10명 넘는 주민들이 모였습니다. 열심히 경청하는 얼굴들이었어요. 차별은 거창한 게 아닙니다. 일상의 작은 말과 행동에서 시작됩니다. 한부모는 문제가 많다. 다문화 가정은 한국어를 못한다. 장애인은 불편하다. 이런 편견들이 차별로 이어집니다. 한 손이 올라갔습니다. 최순자였어요. 질문 있으세요? 네. 저는 과거에 그런 차별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너무 부끄러워요. 어떻게 사과해도 부족한 것 같고, 과거는 바꿀 수 없어요. 하지만 현재와 미래는 바꿀 수 있죠. 저는 그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순자 씨,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것만으로도 큰 변화예요. 감사합니다. 강의가 끝나고 순자가 다가왔습니다. 지혜 씨, 다음 주에 우리 집에서 저녁 식사할까요? 윤희도 데리고 오세요. 좋아요. 갈게요. 이제 우리는 진짜 이웃이 되었습니다. 그해 12월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국회에서 주거차별금지법이 발의됐어요.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의 차별 행위를 명확히 금지하고 처벌하는 법이었죠.
이 법안은 서지혜 변호사 사건에서 비롯됐습니다. 법안 발의자인 국회의원이 언론에 말했어요. 한 사람의 용기가 법을 바꿨습니다. 이제 대한민국 어디서도 한부모라는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겁니다. 법안은 6개월 후 통과됐습니다. 2025년 6월 1일부터 시행됐죠. 그날 저는 윤희와 함께 국회 방청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의 망치 소리가 울렸어요. 박수가 터져 나왔죠. 엄마, 저 법이 뭐예요? 윤희 같은 아이들을 지켜주는 법이야. 나를, 응, 그리고 엄마를, 그리고 우리 같은 모든 사람들을요. 윤희가 활짝 웃었습니다. 그날 저녁 아파트 주민들이 축하 현수막을 걸어줬습니다. 서지혜 변호사, 법 제정 축하합니다. 당신의 용기가 세상을 바꿨습니다. 현수막을 보며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었어요. 엄마, 울어? 아니야. 기뻐서 그래. 나도 기뻐. 윤희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어요. 3년 후, 서지혜 변호사 사무실입니다. 사무실 간판이 새로 바뀌었습니다. 평등과 존엄 법률사무소였어요. 직원도 3명으로 늘었습니다. 한부모, 다문화, 장애인 차별 사건을 전문으로 다뤘죠. 변호사님, 상담 의뢰가 또 들어왔습니다. 어떤 케이스예요? 다문화 가정인데요. 아파트 입주를 거부당했대요. 알겠어요. 시간 잡아주세요. 의뢰인이 왔습니다. 30대 한국인 남자와 베트남 아내였어요. 변호사님, 저희를 도와주세요. 그들의 눈에 절박함이 보였습니다. 저는 그들의 손을 잡았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정말 해결될까요? 네. 법은 여러분 편이에요. 상담이 끝나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 시내가 내려다 보였어요. 내가 바꾼 게 아니야. 우리가 함께 바꾼 거야.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윤희 학교에서 온 문자였어요. 엄마, 나 반장 됐어. 친구들이 날 뽑아줬어. 미소가 번졌습니다. 우리 윤희, 이제 정말 행복하구나. 5년 후, 제29회 인권상 수상자 서지혜 변호사 큰 무대 위에 섰습니다. 수백 명의 관객이 박수를 보냈어요. 상패를 받아들었습니다. 묵직했죠. 수상 소감 부탁드립니다. 저는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5년 전 저는 그냥 아파트에 이사 온 평범한 엄마였습니다. 하지만 차별을 받았죠. 한부모라는 이유만으로요. 처음에는 참으려 했어요. 하지만 제 딸이 우는 걸 보고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참지 않겠다고. 방청석에 윤희가 앉아 있었습니다. 13살이 된 윤희는 눈을 반짝이며 저를 보고 있었어요. 제가 한 일은 특별한 게 아닙니다. 그냥 제 권리를 지킨 것뿐이에요. 하지만 한 사람의 작은 용기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걸 배웠습니다. 지금도 어딘가에서 차별받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참지 마세요. 당신은 당당할 권리가 있습니다. 차별은 당신의 잘못이 아니에요. 차별하는 사람의 잘못이죠. 그리고 기억하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기립박수였어요. 무대를 내려와 윤희에게 갔습니다. 윤희가 달려와 안겼어요. 엄마, 자랑스러워. 엄마도 윤희가 자랑스러워. 나 커서 엄마처럼 될 거야. 약한 사람들 도와주는 변호사. 그래, 우리 윤희라면 할 수 있어. 현재, 오늘도 저는 사무실에 앉아 있습니다. 책상 위에는 의뢰인 파일이 쌓여 있어요. 차별 사건들이죠. 하지만 예전과 다릅니다. 이제는 법이 있으니까요. 사회적 인식도 바뀌었죠. 주거차별금지법 시행 후 3년간
아파트 차별 신고가 87% 감소했습니다. 처벌 조항이 생기니까 사람들이 조심하게 된 거죠. 더 중요한 건 의식의 변화였어요. 한부모 가정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불쌍하다가 아니라 존중한다로요. 창밖을 바라봅니다. 해가 지고 있어요. 곧 윤희가 학원에서 돌아올 시간이죠.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윤희였어요. 엄마, 나 곧 도착해. 오늘 저녁 뭐야? 윤희가 좋아하는 거 해줄게. 와, 최고. 전화를 끊고 미소 지었습니다. 5년 전 그날, 만약 제가 참았더라면 어땠을까요? 윤희는 계속 울었을 거예요. 저도 계속 아팠을 거고요. 하지만 저는 참지 않았습니다. 싸웠죠. 그리고 이겼어요. 아니, 우리 모두가 이긴 겁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한부모 가정이라는 이유만으로 차별받았던 변호사 엄마. 하지만 그녀는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법으로 맞섰고 결국 세상을 바꿨죠. 이 이야기는 실화를 바탕으로 재구성했습니다. 지금도 어딘가에서 차별받고 있는 누군가에게 작은 용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반응이 힘이 됩니다.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차별에 맞서 싸운 용기가 대단해요. 우리 사회가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저도 차별받은 경험이 있어서 공감돼요.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다음 감동 스토리를 놓치지 마세요. 공유하기로 더 많은 분들에게 메시지를 전해주세요. 여러분께 질문 드립니다. 혹시 일상에서 차별을 목격하거나 경험한 적 있으신가요? 그때 어떻게 대응하셨나요? 댓글로 이야기 나눠주세요. 어디에서 이 이야기를 들으셨나요? 출근길, 집, 카페, 운동하면서 댓글로 알려주시면 한 분 한 분께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여러분 모두 차별받지 않고 존중받는 세상이 되기를 바랍니다.